또 다른 대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요? 아니 경쟁 부족을 다 죽이고 그 머리뼈로 컵을 만들어 쓴 것보다 더 충격적인 반전이 있다고요? 역사 썰캐스트. 진짜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나와요. 서울 아파트 값도 신고가 찍었다는 기사 보셨어요? 아, 저도 봤어요. 정말 끝도 없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월급 모아서 서울에 내 집 하나 갖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어쩌면 내 집 마련이라는 꿈 자체가 그냥 신기루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바로 그 지점이에요. 지금 내 집 마련이라는 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착이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심지어 우리 유전자에 깊숙이 새겨진 본능 같은 거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이요? 네, 단순히 뭐 현대사회의 문제나 개인의 욕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 세대에 그 아파트 사랑을 보고 자라서 그런가 했는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세요? 훨씬 더요. 부모님 세대는 물론이고 인류의 직계조상인 호모사피엔스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우리가 보통 인류 최초의 전쟁이 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죠? 글쎄요. 교과서에서는 보통 뭐 식량 문제나 세력 다툼 이 정도로 배우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사냥터를 뺏으려고 싸웠거나 아니면 뭐 이웃 부족에 누군가를 두고 싸웠거나. 네. 되게 원초적인 이유였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였겠지만 가장 치열하고 잔혹했던 전쟁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가리키는 정답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잠깐만요. 부동산이요? 구석기 시대에? 네, 부동산. 더 정확히는 구적기 시대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말 그대로 로열층 남양 리버뷰 동굴을 차지하기 위한 피 튀기는 쟁팔전이었죠. 아니 동굴이 그냥 피하고 맹수 피하는 용도 아니었나요?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로열층의 리버뷰까지 따질 게 있었을까요? 하하,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지금 서울의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랑 빛도 잘 안 드는 반지하 원룸을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구석기 시대라고 달랐을까요? 궁궐에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크배의 차이가 존재했어요. 오늘 이 자료들 파고들다 보면 지금 겪는 부동산 스트레스는 정말 애교로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게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동굴의 급을 나눴다는 거죠? 너무 궁금하네요. 자, 구석기 시대 부족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뭘 따지겠어요? 구석기의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제1순위 조건, 그건 바로 남향이었어요. 남양이요? 와, 지금이랑 똑같네요. 햇빛 잘 드는 집. 똑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채광은 쾌적함의 문제지만 그 시절엔 그게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아, 생존? 혹독한 빙하기의 겨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난방이라고는 모닥불 하나가 전부인데 햇빛이 동굴 깊숙이 들어와서 온기를 유지해주는 남양 동굴은 그 자체로 생명줄이었던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햇빛이 곧 난방이고 난방이 곧 생존이었군요. 반대로 북향 동굴에 사는 부족은 겨울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을 거고요. 와,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아까 말씀하신 리버뷰인가요? 정확해요. 두 번째 조건은 동굴 앞에 강이 흐르는 리버뷰 입지. 이것도 왠지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유는 아주 명확하죠. 일단 깨끗한 식수를 바로 구할 수 있고 물 마시러 오는 사슴이나 들소 같은 동물들을 사냥하기에도 최적의 장소였죠. 아,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해결되네요. 심지어 물고기까지 잡을 수 있으니 이건 뭐 24시간 식료품점이 바로 집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입지 조건 같지 않으세요? 그러고 보니 배산임수네요.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명당. 와, 소름 돋는데요. 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좋은 집에 대한 기준은 본질적으로 변한 게 없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상위 1% VVIP들만 누릴 수 있었던 특급 옵션이 하나 더 있었어요. 특급 옵션이요? 바로 천연 석회 동굴이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석회암 자체가 기가 막힌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하거든요. 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여름에는 외부의 뜨거운 열기를 차단해서 동굴 안을 시원하게 유지해주고 겨울에는 내부의 온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꽉 잡아줘요. 요즘 아파트로 치면 최고급 단열재로 시공하고 시스템 에어컨에 바닥 난방까지 풀옵션으로 갖춘 거네요. 그렇죠.
정리하자면 남양이라 따뜻하고 강이 보여서 먹고 살기 편하고 심지어 천연 단열까지 되는 동굴. 와, 이거 구석기 시대의 시그니엘이네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런 완벽한 조건을 모두 갖춘 시그니엘 동굴이 당시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겠죠. 한정판 중에 한정판인 이 매물을 차지하기 위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뭐 불보듯 뻔하고요. 전쟁이죠. 주변의 모든 부족이 저 동굴 하나만 노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우리 부족원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데 저 멀리 언덕에 저런 완벽한 집이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미 다른 부족이 살고 있다면 눈 돌아가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할까요? 아, 저분들이 먼저 입주하셨으니 우린 다른 곳을 알아보자.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손에 든 돌멩이부터 고쳐잡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빵 빼! 하면서요. 이게 그냥 제 상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구석기 유적지에서 발굴되는 인골 화석들을 보면요. 머리뼈가 심하게 함몰된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보통 맹수에게 공격당한 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검치호랑이라든가? 고고학자들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처 부위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 자국과는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어떻게요? 대부분 둥글고 묵직한 물체, 즉 돌로 여러 차례 가격당한 흔적들이었어요. 아... 같은 인간끼리 더 좋은 집을 차지하려고 서로의 머리를 돌로 내리 찍었다는 거죠.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원시시대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았군요. 그렇죠. 인간끼리의 경쟁이 가장 무서웠던 건데 사실 그게 전부였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지도 몰라요. 네, 더한 게 있다고요?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 시그니엘 동굴에 이미 눌러 앉아있던 무시무시한 기존 세입자 말입니다. 기존 세입자요? 인간 말고 또 누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월세 대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세입자였죠. 그 정체는 바로 동굴곰이에요. 곰이요? 아, 그래도 곰 정도는 어떻게든 쫓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동물원에서 보는 반달가슴곰 같은 걸 상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당시 동굴곰은 두 발로 일었으면 키가 3m가 넘고 몸무게는 500kg에 육박했어요. 네, 키가 3m요? 웬만한 경차 한 대가 동굴 안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헐, 근데 이 곰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어느 동굴이 따뜻하고 안전한지 기가 막히게 알았다고요. 즉 인간이 보기에 명방인 곳은 동굴곰들이 보기에도 완벽한 명당이었던 거죠. 잠시만요. 그럼 최고의 동굴을 찾으려면 일단 주변의 다른 부족들과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긴 다음에 최종 보스로 500kg짜리 곰이랑 명도 소송을 벌여야 한다는 건가요? 명도 소송이 아니라 공성전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낮 동안 힘들게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집 거실 한가운데 곰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와, 저 같으면 그냥 그날은 밖에서 잡니다. 집에 곰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밖에서 자면 혹한에 얼어 죽거나 굶주린 검치호랑이의 야식이 된다니까요. 선택지가 없어요. 아,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부족원 전체가 횃불을 들고 고함을 지르면서 동굴 안으로 돌격해서 곰을 쫓아낸다. 와, 너무 무모한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몇 명은 곰의 앞발에 찢겨 나갈 각오를 해야죠. 성공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보이는데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그래서 나온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처절하고 기발해요. 바로 목숨을 건 쉐어하우스죠. 곰이랑 쉐어하우스를 한다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곰이 겨울잠을 자러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틈을 타서 인간들이 동굴 입구 쪽에 살금살금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곰은 안방 쓰고 인간은 현관문 앞에서 숨죽여 지내는 거죠. 미쳤네요. 층간소음이 아니라 층간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숨소리도 크게 못 내고 모닥불도 마음대로 못 피우고요. 혹시라도 곰이 뒤척이다가 잠에서 깰까봐 매일 밤 전전긍긍하면서요. 와, 인간이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디면서까지 그 집에 머물렀다는 건가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실제로 유럽의 여러 동굴 유적지 바닥을 깊게 파보면요. 수만 년에 걸쳐 쌓인 지층에 사람뼈랑 곰뼈가 뒤섞여서 발견돼요. 아, 진짜요? 이건 특정 시기에는 인간이 또 다른 시기에는 곰이 그 동굴의 주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예요. 수천 년간 이어진 집주인 자리를 둔 전쟁의 역사 그 자체인 셈이죠. 이야, 상상 이상으로 처절했네요. 집 한 칸 갖는 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더니.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렇게 다른 부족이랑 싸우고 곰 눈치 보느라 정신없었는데 그 유명한 라스코 동굴 벽화 같은 건 대체 언제, 어떤 정신으로 그린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그 동굴 벽화들을 보면 인류 최초의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조상님들 참 풍요가 있으셨네 싶고요. 당연하죠.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고 배우고요. 순수한 예술활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훨씬 더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벽화는 사실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종의 인테리어이자 등기 권리증의 역할을 했어요. 등기 권리증이요? 그림이요? 그건 너무 현대적인 해석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굴 벽화 중에 유독 손바닥 도장을 찍어 놓은 그림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건 이 집 내가 찜했다. 우리 부족의 영역이다.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확실한 소유권 표시예요. 와, 손바닥 도장이 그런 의미였다니. 문자가 없던 시절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럼 사냥 장면을 그린 건요? 그건 정말 사냥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런 기원도 담겨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벽 가득 역동적으로 그려진 사냥 장면은 동굴을 넘보는 다른 부족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경고 메시지요? 봐라, 우리 부족은 이 정도로 거대한 들소를 잡을 만큼 힘세고 사냥 기술이 뛰어난 실력자들이다. 만약 이 집을 넘본다면 너희도 저 들소처럼 우리 창에 꿰뚫리게 될 것이다. 일종의 힘 과시자. 들어오면 죽는다는 협박인 셈이죠. 세상에, 제 낭만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순수한 예술활동인 줄 알았던 동굴 벽화마저 결국 집싸움의 연장선이었더니. 그렇죠. 모든 행위는 결국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일부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죠? 네,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인간이 좋은 동굴, 즉 부동산에 집착한 이유는 남양, 리버뷰, 단열이라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들 때문이었다. 수만 년 전부터 이어진 생존 본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말이죠. 네, 여기서 진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 방금 우리가 정리한 그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요? 공보다 더 무서운 거라도 있나요? 곰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을 홀리고 미치게 만들어요. 고고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인데 왜 인간은 그토록 특정 동굴에 병적으로 집착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특정 동굴이요. 네, 주변에 더 좋아 보이는 남향의 리버뷰 동굴이 있는데도 유독 그저 그런 한 동굴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부족이 목숨을 걸고 싸운 흔적들이 발견되거든요. 그건 이상하네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더 중요하고 충격적인 이유가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동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이것을 발견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관련 학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학계가 뒤집어질 정도로요? 기존의 모든 가설을 폐기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따뜻해서 물이 가까워서 그런 이유들을 전부 뛰어넘는 인간을 그 동굴로 끌어당긴 진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바로 환각 파티 때문이었습니다. 환각, 파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약 같은 걸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그 동굴, 그 공간 자체가 거대한 환각 장치였던 거죠. 동굴이 환각장치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깊고 깊은 동굴이에요. 네, 햇빛은 당연히 하나도 안 들어오고 공기순환도 거의 안 되겠죠. 그렇죠. 완전 밀폐된 공간이니까. 자, 바로 그런 곳에 부족한 수십 명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산소. 횃불이 타면서 산소를 다 써버리겠네요. 그렇죠. 순식간에 산소 농도는 뚝 떨어지고 이산화탄소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내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저산소증 상태? 바로 그겁니다. 하이폭시아. 이 저산소증 상태가 되면 뇌가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인데요? 일단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감각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눈앞에 막 이상한 기하학적인 무늬가 떠다니고. 환각을 본다는 거네요. 네, 시각적 환각이죠. 심지어 헛것이 보이거나 헛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몸이 막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초월적인 느낌까지 받게 돼요. 와, 잠깐만요. 그럼 약물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동굴이랑 횃불만 가지고
합법적인 뽕을 만들어낸 거네요. 아,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네, 딱 그런 셈이죠. 진짜 기발하다. 근데 이게 그냥 추측은 아니겠죠? 이걸 뒷받침할 만한 뭐 고고학적인 증거 같은 게 있나요? 물론이죠.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뭔데요? 전 세계 구석기 동굴 벽화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진짜 이상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공통점이요? 네, 예술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잘 그린 벽화들 있잖아요. 네네, 그 유명한 그림들. 그런 그림들이 대부분 동굴 입구 근처가 아니라 공기가 제일 안 통하는 가장 깊고 막다른 곳에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 산소 농도가 제일 낮은 곳에요? 네, 바로 거기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와, 그건 진짜 일부러네요, 일부러. 그 숨 막히는 곳까지 기어 들어가서 그 몽롱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냥 그림 그리는 캔버스가 아니라 하나의 성소였던 겁니다. 성소? 자, 생각해보세요. 그 몽롱한 정신 상태에서 일렁이는 횃불로 벽을 비춰요. 벽이 평평하지 않잖아요. 울퉁불퉁하죠. 네, 그렇죠. 그 그림자가 막 움직이면서 벽에 그려진 들소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근육이 꿈틀대고 어둠 속에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와, 잠깐만요. 그거 완전 뭐랄까 고대 버전 4D IMAX 영화관 아니에요? 정확해요. 온몸으로 체험하는 몰입형 예술이었던 거죠. 진짜 대단하다. 근데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리도 뭔가 좀 특별하지 않았을까요? 동굴 안에서는 소리가 엄청 울리잖아요. 와, 아주 예리한 지적인데요. 맞습니다. 진짜요? 네, 특정 동굴의 특정 지점들은요. 음향 공명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음영 공명 효과요? 네, 낮은 목소리로 우웅 하고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동굴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지면서 막 증폭되고 변조돼요. 평범한 사람 목소리가 아, 무슨 신이나 괴물의 목소리처럼 들렸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음향 효과가 가장 깨어난 지점이랑 아까 말한 그 중요한 벽화가 발견되는 지점이랑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와, 그럼 시각적인 환각에 청각적인 왜곡까지 이건 그냥 그림 감상이 아니었네요. 완전 종교 체험 같은 거였겠어요. 그렇죠. 이건 그냥 오락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엄청난 시청각 장치를 누군가가 독점하고 통제할 수도 있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갈등의 핵심입니다. 부족장이나 샤먼 같은 리더 그룹이 이 무대 장치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죠. 어떻게? 산소도 부족해서 다들 정신이 몽롱한데 음향 효과가 제일 좋은 곳에 딱 서서 변조된 목소리로 위대한 정령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와, 그 압도적인 체험 앞에서 누가 감히 도전을 하겠어요. 못하죠. 이건 곧 권력이 되는 겁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그 동굴은 그냥 비피하는 집이 아니라 부족의 종교, 정치, 예술이 다 합쳐진 그냥 권력의 심장 그 자체였군요. 맞습니다. 그러니 그 심장을 차지하는 건 부족의 생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 걸 뺏기 위해서 싸운다면 싸움이 진짜 잔인해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모든 걸 건 전쟁이었죠. 근데 그 전쟁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돌도끼 들고 와 하고 달려드는 그런 원시적인 방식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요. 훨씬 더 전략적이고 그래서 더 무서운 방법들이 있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훈연 전술이에요. 훈연, 연기 말씀이시죠? 네, 연기로 몰아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구가 하나뿐인 동굴을 지키고 있어요. 공격하는 입장에서 굳이 위험하게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와, 없겠네요. 그렇죠. 그냥 동굴 입구에다가 젖은 나뭇가지나 풀을 잔뜩 쌓아놓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젖은 거요? 아, 연기가 많이 나게. 네, 그럼 매캐하고 유독한 연기가 동굴 안으로 스멀스멀 다 빨려 들어가죠. 그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질식해서 죽거나. 아니면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그렇죠. 근데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적들한테 그냥 와, 이건 전쟁이 아니라 그냥 사냥이네요. 학살이고. 생존 경쟁에 자비는 없었으니까요. 독일의 한 동굴 유적지에서 나온 수십 구의 유골이 이걸 증명하는데요. 네. 유골들 두개골이 대부분 깨져 있었는데 중요한 건 상처 위치가 전부 뒤통수에 나 있다는 거예요. 뒤통수요. 앞에서 싸우다가 다친 게 아니네요, 그럼. 아니죠. 정면으로 싸웠으면 얼굴이나 가슴에 상처가 났겠죠. 도망가다가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모든 유골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비슷한 위치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건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즉 포로로 잡혀서 무릎 꿇린 채로 뒤에서 처형당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유골들 사이에 어린아이들 뼈도 있었다면서요. 네,
다수 포함되어 있었죠. 아, 정말 그냥 씨를 말려버린 거네요. 복수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고 이 좋은 동굴은 우리만 쓴다.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극한의 빙하기 환경에서 이런 로열 동굴은 그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던 거죠. 승리한 부족은 모든 걸 갖고 패배한 부족은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였군요. 아,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네, 전쟁이 끝난 후의 뒤풀이, 승자의 축제는 어쩌면 전쟁보다 더 엽기적입니다. 바로 그 의식적 식인 풍습, 맞죠? 네, 영국의 고프동굴 유적지가 그 증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거기서 뭐가 나왔는데요? 사람 뼈들이 나왔는데 짐승이 물어뜯은 이빨 자국이랑은 완전 다른 아주 정교한 칼 자국들이 남아 있었어요. 칼자국이요? 네, 돌칼로 뼈에 붙은 살점을 아주 세심하게 발라낸 흔적이에요. 아, 그냥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는 거군요. 아니죠. 생존을 위해서 급하게 먹은 흔적과는 달라요. 이건 아주 정교하게 치러진 하나의 의식이었던 겁니다. 의식. 그리고 그 의식의 정점을 보여주는 유물이 발견됐어요. 그게 뭔데요? 바로 두개골 컵입니다. 두개골 컵이요? 설마 사람 머리뼈로? 네, 맞습니다. 패배한 적의 머리뼈 윗부분을 수평으로 동그랗게 잘라내요. 그리고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다듬어서 그릇이나 잔으로 만든 겁니다. 세상에. 그걸로 뭘 한 건데요? 거기에 피나 물을 담아서 마시면서 승리를 자축했겠죠. 와, 이건 진짜 잔인하다는 말을 넘어서네요. 이건 그냥 상대방의 힘, 영혼, 그리고 그 동굴의 기운까지 전부 다 내가 흡수하겠다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강력한 선언인 거죠. 듣고 보니까 이 모든 광기와 잔혹함이 다 이해가 되네요. 그 혹독한 환경에서 그 로얄 동굴은 유일한 낙원이자 신전이었고 그걸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이긴 자들만이 살아남은 거군요. 그렇죠.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승리한 자들만이 자신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밀려난 패배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우리는 남의 머리뼈로 건배사를 외치던 그 잔혹한 승리자들의 DNA를 물려받은 존재들이죠. 와, 갑자기 지금 우리가 좋은 집, 한강뷰 아파트에 그렇게 집착하는 게 어쩌면 수만 년 전부터 내려온 그 본능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소름이 돋네요.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죠. 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동굴전쟁, 식인풍습, 이 모든 것 뒤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 만한 또 다른 대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요? 아니, 경쟁 부족을 다 죽이고 그 머리뼈로 컵을 만들어 쓴 것보다 더 충격적인 반전이 있다고요? 그토록 잔인한 전쟁에서 이겨서 그 꿈에 그리던 로열 동굴을 차지했던 부족 있잖아요. 네, 그 승리자들.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그 승리자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멸종했어요. 뭐요? 멸종? 아니 잠깐만요. 그게 말이 돼요? 최고의 집을 차지했는데 왜 멸종을 해요? 남들 다 얼어 죽을 때 혼자 살아남아야 정상 아니에요?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완벽한 동굴이 자기들 무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번 상상해봐요. 그 동굴 구조가 입구는 좁고 안은 넓은 항아리 같았잖아요. 아, 네, 기억나요. 방어에는 최고인데 환기가 전혀 안 되겠구나. 맞아요. 환기에는 최악인 구조예요. 근데 그 좁고 막힌 공간에 수백 명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불 피우고 밥 해먹고 잠자고. 설마?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거기서 용변도 해결해야만 했어요. 잠시만요. 동굴 안에서요? 에이 설마요. 원시인이라도. 그 정도는 밖이 영하 30도예요. 눈보라 치는데 잠깐 나갔다가 그대로 얼어 죽거나 아니면 굶주린 검치호의 야식이 되는 거죠. 와, 목숨 걸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럼 그냥 동굴 구석 어두운 곳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네요. 생존이 먼저니까. 와, 근데 그게 수백 명이 매일매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다. 그 상상이 바로 현실이었던 거죠. 실제 동굴 바닥 흙을 분석해 보니까 수만 년 전 기생충 알이랑 온갖 세균 덩어리가 헐, 흙에서요? 네, 층층이 화석처럼 발견됐어요. 말 그대로 세균의 타임캡슐이죠. 와, 미쳤다.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빙하뷰 펜트하우스인데 실상은 문 여는 순간 똥도 고르는 최악의 화생방실이었던 거네요. 정확해요. 그런 데서 전염병이라도 한번 돌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전멸이죠.
다 같이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위생 문제가 사실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있다고요? 네, 훨씬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고인물 효과였어요. 고인물 효과요? 아, 그 게임 잘하는 사람들 말하는. 맞아요, 그 의미.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 최고의 동굴을 차지하니까 더 이상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아, 다른 부족이랑 교류할 이유도 없어지고. 그렇죠. 여기가 천국이다. 우리끼리 영원히 살자. 이렇게 스스로를 가둬버린 거죠.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계속 세대가 지나가면. 아, 네,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설마 근친혼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유전적 다양성의 고갈. 처음에는 괜찮았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아주 가까운 친족끼리 아이를 낳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와, 실제 그 시대의 후기 구석기 유골들을 보면 유독 뼈가 뒤틀린 기형이나 원인 모를 유전병 흔적이 진짜 많아요. 그게 다 고립이 낳은 비극의 증거였군요. 네, 그 완벽한 동굴이 외부의 적으로부터는 지켜줬지만 내부로부터 스스로 병들게 만든 유전적 감옥이 된 거죠. 진짜 충격적이네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부터 몰락이 시작된 거네. 그럼 반대로요? 그 전쟁에서 져서 맨몸으로 쫓겨난 패배자들은요? 당연히 다 얼어 죽었겠죠? 그게 상식적인 추론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반전이 일어나요. 뭔데요? 동굴에서 쫓겨난 그 패배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인류 최초의 건축을 발명해버린 거예요. 건축이요? 갑자기 무슨 아파트라도 지어요? 아파트는 아니고요. 매머드뼈 움집이요. 메모드 뼈요? 네. 주변에 널린 거대한 매머드 뼈로 뼈대를 세우고 가죽을 덮어서 이동식 주택을 만든 거죠. 와, 대박. 메머드 뼈로 만든 조립식 텐트 같은 거네요. 그렇죠. 하나의 움집에 수십 마리의 뼈가 들어갔다고 하니 규모가 어마어마했겠죠. 와, 동굴이라는 붙박이가 아니라 스스로 집을 짓고 움직이는 유목민으로 진화한 거네요. 바로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이 매머드뼈 캠핑카 덕분에 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가 된 거예요. 캠핑카, 아, 비유 좋네요. 첫째, 더 이상 한 곳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었죠. 주식인 매머드 떼를 따라 그냥 집을 들고 같이 이동하면 되니까요. 오, 식량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는 거구나. 굶을 걱정은 없겠네. 그렇죠. 둘째, 위생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됐고요. 아, 하긴 한 곳에 쌓일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부족들과 마주친 거예요. 아,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서로의 짝을 만나 유전자를 섞었죠. 와, 그야말로 흐르는 물이네요. 고인물이 될 수가 없는 구조. 맞아요. 훨씬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한 거죠. 결론적으로 동굴 차지하려고 서로 머리통 껴던 승리자들은 고립되어서 사라졌어요. 반면에 모든 걸 잃고 쫓겨난 패배자들은 절박함 속에서 혁신을 이뤄냈고 살아남았죠. 그 패배자들이 네, 그들이 바로 오늘날 85 현생 인류, 당신과 저의 직계 조상님들이에요. 와, 진짜 인생사 새성재마라는 말이 딱이네요. 그 두개골 컵 만들던 형님들 좀 짠하다. 그렇게 지켜낸 게 결국 똥밭이랑 근친혼 파티였다니 너무 허무하잖아요. 솔직히 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남의 머리통으로 술 마시던 양반들인데 뭘. 오히려 인간의 욕망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욕망이요? 네. 당장 눈앞에 그 동굴이라는 안락함을 위해서라면 같은 인간을 그냥 고기나 트로피를 취급했으니까요. 그 단기적인 욕망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게 진짜 소름 돋는 교훈이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한강비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러면서 우리도 아등바등 살잖아요. 본질적으로는 동굴 차지하려는 그들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에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구석기인들이 동굴벽에 손바닥 찍으면서 이거 내 거 한 거나 지금 아파트 입구에 외부인 출입 금지 써붙이는 거나 와, 그 근원에 있는 배타적인 소유욕은 본질적으로 똑같죠. 소름 돋지 않아요? 와, 그렇게 연결하니까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럼 이건 완전 가정인데 만약에 그 시대 부족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로열 동굴 쟁탈전에 참여했을까요? 저요. 에이, 저는 영리하잖아요. 와, 남들 동굴 앞에서 창 던지고 싸울 때 저는 뒤로 슬쩍 빠져서 부족원들한테 시켰을 거예요. 얘들아, 저기 널린 게 매머드 뼈랑 가죽이다. 일단 싹 다 주워 모아. 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일단 재료부터 챙기는군요. 역시 실리적이네. 당연하죠.
그러고는 유유히 외쳤을 거예요. 야, 니들끼리 거기서 평생 똥 싸면서 잘 살아라. 우리는 최신형 매머드 캠핑카 만들어서 신대록 찾아 떠난다. 빠이빠이. 진짜 얄밉긴 한데 그게 정답이었네요. 결국 부동산에 목숨 걸지 말고 내 실력을 키워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네. 맞아요. 동굴벽화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그냥 유물일 뿐이에요. 모든 걸 버리고 나와서 스스로 길을 뚫은 사람들이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죠. 오늘 정말 대단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승리에 안주해서 스스로를 가뒀기 때문에 사라진 거군요. 바로 그거죠.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위대한 혁신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릴게요. 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안락함을 주는 로열 동굴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을 가두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동굴에서 벗어나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매머드뼈 움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와, 역대급으로 흥미롭고 반전이 넘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치. 오늘 썰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줘. 우린 더 센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